대관제 몽유로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했었거든. 그래서 요거 안 적은 사람은 한번 적어보면서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혹시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 자체가 문관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던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심의라는 사람이 대관제라는 곳에서 꿈을 꿔. 이제 임몽의 시작이야.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최치원이라고 하면 최고의 문인 중에 한 명이지. 뭐 우리들이 보는 시에도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이 시절에 가장 신라 시대의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들이 천자가 되어 있고, 뭐 을지문독, 이규보, 이색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인들이 아닌 문인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 그래서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 근데 결국 이 심이라는 사람, 주인공은 문관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꿈속에서는 펼치는데 현실에서는 못 펼치거든. 그래서 꿈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루고, 꿈이니까 막 휘파람으로 적군도 제압하고 이러거든. 그런 와중에 꿈속에서도 이 사람은 탄핵을 당해서 결국 귀양을 가더라. 꿈속에서 막 뭔가를 배에 주입하는데 배가 아파서 이렇게 깨. 근데 깼는데 내 배가 실제로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서 글을 쓴 게 바로 대관제 몽유록이라는 글이더라.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대관제에서 꾼 꿈이야. 록이라는 뜻이지. 바로 그날 단기로 길을 떠났는데,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요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 특히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고전소설은 더해. 고전소설은 정말로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것. 단기 홀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첨두노 몇 명만 데리고 라고 했네. 이 첨두노, 머리가 뾰족해. 머리가 뾰족한 노비야. 붓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꿈속이니까 얘네가 실제로 인간인 거고, 꿈속에서 붓들이 나의 부하야. 그 정도로 뭐를 바랬다고 할 수 있어? 방금 설명했지만 이 문인으로 구성된, 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 그래서 문으로 물을 물리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충분히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의인법 괜찮을 것 같아. 뭐 혹은 우의적이다 괜찮을 것 같다. 애둘러 표현하는 걸 우의적이라고 하지. 열을 잃지 못되어 적의 성체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겹으로 에워싸고 있었어. 성곽에는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나 봐.
내가 귀를 돋워 입술을 벌리고 한 번에 휘파람을 불었더니 되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구나. 이 소설의 특징도 단숨에 캐치할 수 있어. 여기 나왔네. 몇 인칭? 그렇지, 1인칭이네.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만 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어. 그냥 내가 휘파람을 후 하고 불었을 뿐인데 적군에서 겁을 먹고 막 도망을 갔어. 꿈이니까 가능하지 사실은.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라앉았고 채색 구름, 이게 색이 있는 구름을 되게 신비롭게 생각을 했었거든 이 당시에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시각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맞는 선지. 난새와 봉황이 엇갈리어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하고 역시나 비현실적이고 봉황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야. 변색하고 색깔이 변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다. 그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휘파람이야.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대. 적장 김시습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다. 근데 작가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했다. 맞는 선질까? 맞지? 김시습을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꿈속에서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은 사람, 최치원 같은 사람 황제로 만들어놓고. 이건 작가의 생각이야. 뜻밖의 문단에 노장 심공께서 오셨구려. 이 김시습이 뭐 하는 사람이니? 뭐 쓴 사람이 기억나니 너희? 김시습?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김시습 여기 금모신화 쓴 사람이지. 아하. 금모신화의 대표적인 작품 뭐였니? 방금 누가 했는데. 금모신화 안에 5가지 작품이 있는데 이생 규장전 뭐 만복 사저 포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김시습은 뭐 했던 사람이야? 공부해서 사실 벼슬 좀 하긴 했거든 초반에. 벼슬 하다가 이 세조 단종 요때 생육신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스님 그러니까 절 같은 데서 생활하면서 절은 아니고 정확히는 그냥 속세에 묻혀서 생활했다라고 나오거든. 속세가 아니라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 묻혀서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냐면 작품들을 많이 써. 그러니까 지금 요 작가 심의라는 작가한테 이 김시습은 문인이 아니고 작품을 쓰던 작가야 그냥. 알겠지? 그것도 뭐나 쓰다. 신화나 쓰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야기들 이런 거나 쓰다. 그래서 이 김시습을 나쁜 놈으로 설정을 하지.
김시습의 김시습을 자신보다 낮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나보다 그런 게 반영이 된 것만 같아. 나는 노포를 걸고 개선가를 불렀다. 개선가가 뭐야?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는 걸 개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두고,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천자 누구라고 그랬어? 다 설명해줬지. 최치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되게 높게 봤어?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되게 높게 봤어. 옛날에 휘파람으로 오랑캐 뭐 이런 게 있어. 배식삼은 경륜일시 진국공신에 호를 내리게 하고, 배식삼은 경륜일시 진국공신 엄청나게 높은 직위를 내렸어. 높은 직위를 주고, 안동백에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 반면에 김시습은 패하여 탄핵시켰어. 좌선을 삼았다.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돌아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래서 관직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벼사은 지 10년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길러 문벌이 빛났으며 많은 녹을 받아 집안이 넘쳤다. 대리만족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그것도 맞는 선지야. 왜? 왜냐 하면 현실은 시궁창이거든. 벼슬에 올랐어 못 올랐어? 벼슬 못 올랐거든. 벼슬 못했어. 내 꿈에서나마 내가 하고 싶던 뭐 그런 일들을 이루었어. 내가 김시습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듣고 벼슬에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명함이랑 그냥 이름 내고 혹은 뭐 조금 선물에 곁들여서 이렇게 해도 청렴하게 대응했고, 사사로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읍하고 사용했다. 조정에 있는 백집사들은 은푼동원이라며 사치가 몸에 배었으므로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었을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조정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런 것도 꿈에서나마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꿈이 아닌 진짜 현실. 근데 그게 역시 꿈에서 반영되었고, 나는 이렇게 청렴하고 좋은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 때문에 관직에 못 갔고, 그치? 꿈에서는 관직에 갔으나 약간 왕따를 받고 있고. 이해됐니? 이아무개는 문장이 경솔부박하여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천자께서 그 아랜 것이 옳다 하여 나에게 오거서를 내리고 영견사로 특진을 시키셨다. 이 부분도 한번 보자. 우리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하면 중국 합쳐가지고 누구를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하니 많이 나오는데, 이규보라는 사람을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명이라. 두보도 마찬가지야. 이규보, 뭐 두보, 이백 이런 사람들. 근데 이규보를 뭐 했어? 비판했지.
꿈속에서 현실과 다르게 순수하게 이 문장 실력,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진짜 실력, 여기 써줄까? 이름이 아닌 진정한 문장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실 여기는 뭐도 담겨 있어. 내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제일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꿈에서나마 내가 그런 문장가들을 다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김시습, 이규보 이런 사람들. 근데 진짜 현실에서도 심의라는 사람이 아주 뭐 글을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잘 쓰는 사람이긴 했죠. 뭐 이 사람들보다 뭐 엄청나게 잘 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자기의 이제 소망이 투영된 거지 이 소설. 자, 계속 한번 해보자. 천재께서 아는 것이 옳다요. 내 말만 들어주네 맨날. 오 거서 이 거자가 무슨 거자니? 5개의 술에 든 책이야. 수많은 책을 내렸어. 그러니까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내리고 연경연사로 특진을 시키셨다. 너무 잘 나가. 꿈속에서야 뭐 못할 게 뭐이겠어. 가운데 들 옥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 깎구색에서 만들었다. 높이가 100층이며 사단이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종자가 이것을 가리켜 말했다. 이 단은 태산처럼 숭고하며 바위나 돌 나무가 없어 비록 원숭이같이 날랜 것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을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서리가 말했다. 단 위에 옥루가 있는데 조정 안에 제사들이 서로 왕래하며 함께 모여 잔치하고 놉니다. 하루는 조회를 마치고 나서 문득 두 선녀가 난세화기 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나더니 전기적이고 바로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말했다. 대당 천자이신 두보가 친구 200을 붙잡아서 사단에 모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 오브 최고. 중국의 대표 시인들이지. 이걸 통해서 이상적인 문인 왕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우리 천자가 깊은 궁궐로부터 나와 조용히 손을 맞잡고 하일보하며 단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구름같이 하였다. 후루룩 날아가 버렸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신하 몇 명이 겨우 중간층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떨려 두려워서 엎드려 한 사람도 시종을 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가지 못했어. 여기 올라가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최치원, 두보, 200 정도는 돼야 올라갈 수 있어. 나머지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 여기서는 곧 문장력이 힘이고 문장력이 체력이고 문장력이 도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는 곳이 문학적 경지가 높고 성스러운 공간이더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어.
한 이서가 문자로 배우의 희롱하는 말을 지어 바지를 치켜들고 억지로 살금살금 걸었지만 첫 번째 층에도 이루지 못했고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보던 사람들이 무릎을 치고 나아가 물었더니 삼은 이숙함이었다. 천적께서는 며칠 머물면서 매우 즐기다가 옥지를 내리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깔보는 사람들,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은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들. 기준이 명확하지. 내 이하를 보고 옥루기를 외우게 하고 왕이지가 쓴 글을 벽에 걸게 하였느라 하시고는 크게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두 천자는 문장으로 300편의 유작이 있고 따르는 신하와 제자로는 한유, 유종원, 소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짐의 열하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같은 재능이 있는 자가 있는가? 며칠이 지나 시강을 마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 상소문이었다. 신모는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탄핵의 계기. 요것 때문에 꿈에서 어디로 넘어가? 현실로. 이제 탄핵돼가지고 벼슬도 잃고 꿈에서도 역시나 현실과 똑같아.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돼.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들이오 하고 대간 선생이라는 호를 내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였다. 초목의 사나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곳이 있어. 경에 첩인 옥라는 다시 집안 살림을 맡게 되어 4명을 기다리게 되어서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요 부분 보자. 조물이 뭐니? 조물주. 조물주가 꺼리다. 왜 꺼려? 조물주에 질투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약간 견제해. 꺼리다. 견제하는 거야. 왜 견제하니? 주인공의 그렇지.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 그래서 뭐 하래? 여기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이 이상 세계 너를 더 이상 둘 수 없어. 왜? 조물주가 너를 조금 시기하는 것 같아. 내가 좀 그래도 신의 눈치는 봐야 되지 않겠니? 현실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이유는 바로 위에 써 있어. 조물이 공을 꾸리는 것이 있어. 나는 머리를 섬들을 부딪히고 굿바이 했는데 눈물이 옷을 적셨다. 집안 식구를 돌아보며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어. 조금 있으면 삼국 이색 등을 쓰다듬어 협실로 깨어들여서 나를 난초탕에 목욕시키고는 금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놓은 먹물 몇 마를 들어부으며 말했다. 오장육부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먹물을 막 들이부었어. 꿈속이야. 여전히 비현실적이야. 이런 비현실적 사건이 꿈에서 깨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맞는 선지. 꿈과 현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맞니 틀리니? 맞는 선지야. 꿈과 현실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몽자류 소설의 전형적인 장치이다.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야.
몽자르 소설들은 대부분 꿈과 현실, 이게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이게 현실이고 이게 꿈인지, 이게 이제 묘한 선에 있게끔. 그래서 꿈도 현실처럼, 현실도 꿈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좀 전형적이다. 40년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쯤은 난 죽으니까.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 갑자기 깨니. 강몽이네. 깼어.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있어. 꿈과 현실의 대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맞는 선지네. 꿈에선 나 너무 잘 살았잖아.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영탄적 표현이고.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은 팔자소관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궁달 빈궁 영달 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이런 게 뭐다? 팔자소관이다. 결국은 운명이더라. 운명론적이다. 맞아.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있다. 이게 운명이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체념하고 있다. 인생 무상적 관념이 드러난다. 어차피 운명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인생 별거 없구나. 인생 무상. 자신의 정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맞는 선지. 정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괴이적인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가정 8년 12월 상한에 시민은 대간제에서 쓰다. 정도의 내용이고 이거는 조금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금방울전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봐 지금.